여러분, 혹시 오늘도 아침에 계란 드셨나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매일 먹어도 건강에 좋다. 다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60세가 넘은 지금 그 계란 하나가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실제로 매일 계란을 먹던 한 할아버지는 심장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갔고, 한 할머니는 위장에 염증이 생겨 소화제를 달고 사는 처지가 됐습니다. 계란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계란은 잘 먹으면 몸에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 먹으면 치매, 심장병, 위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첫째, 위장이 편해집니다. 속쓰림, 체한 느낌,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숨이 덜 차고 가슴이 편해집니다. 계란만 바꿨을 뿐인데 심장이 훨씬 가볍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기억력이 또렷해집니다. 깜빡깜빡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오기 시작합니다. 계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 3가지. 어르신에게 가장 위험한 조리법. 그리고 계란을 약처럼 바꾸는 특별한 먹는 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핵심입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계란을 잘못 먹어서 병을 키운 경우였습니다. 77세 정인수 할아버지. 이분은 매일 아침 달걀 2개씩 프라이로 드셨습니다. 그것도 바삭하게 구운 노른자까지요.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1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는 매일 건강식으로 계란 먹었는데 왜 이래요? 바로 거기서 문제였습니다. 계란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노른자를 너무 익히고 기름에 튀기듯 구운 방식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혈관을 공격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4세 김정숙 할머니는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아침에 삶은 계란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점심도 못 드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 공복에 물도 안 마시고 딱딱하게 삶은 계란을 그대로 꿀꺽 드셨던 겁니다. 노화된 위장은 젊을 때처럼 소화를 빨리 하지 못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은 위에 오래 머물면서 부담을 줍니다. 거기에 찬물 1컵 마시며 삼키고 커피나 녹차를 곁들였다면 그 순간부터 위는 소화보다 방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란은 좋은 음식이지만 나이 들수록 섬세하게 먹어야 하는 예민한 음식이 됩니다. 그걸 모르고 예전처럼 먹다 보면 속은 뒤집어지고 혈관은 망가지고 기억력까지 흐릿해집니다. 문제는 이걸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란은 무조건 좋다는 말만 떠도니 많은 분들이 좋은 걸 왜 끊어?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좋은 것이 잘못된 조합,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식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약처럼 되는지 차례차례 짚어드리겠습니다. 계란과 가장 자주 함께 먹는 음식, 바로 빵입니다. 계란빵, 샌드위치, 토스트. 아침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요, 이 친숙한 조합이 치매와 심장병을 부르는 지름길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계란은 흔히 브레인 푸드, 즉 뇌에 좋은 음식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흰 식빵, 계란빵, 밀가루, 토스트와 함께 먹는 순간 그 좋은 콜린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단독소와 충돌하게 됩니다. 밀가루에는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고 이것이 몸 안에서 소화되며 당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과 뇌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심장병 고혈압 치매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 조합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손상이 생기고 계란 속의 좋은 성분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염증 속에 묻혀버립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장동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샌드위치를 드셨는데 최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이 잦아졌습니다. 검사해 보니 고지혈증과 뇌혈관 협착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이후 식단을 바꿨습니다. 정제 밀가루 대신 통밀빵으로, 계란은 바삭하게 굽지 않고 반숙으로,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은 채소나 호박, 브로콜리로 바꿨죠. 한 달 후 어르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밥 먹고 나면 항상 졸리고 피곤했는데 요즘은 오전이 아주 개운합니다. 이처럼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제된 하얀 빵은 뇌세포를 공격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뇌를 보호해 줍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 식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두유와 콩물입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에 계란 하나, 두유 한 잔이면 든든하죠.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합이 오히려 몸에 아무 영향도 못 주고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계란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두유나 콩물에는 계란 속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막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란을 먹어도 몸에서 흡수를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뜻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흡수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먹은 것도 흡수 못하면 근육이 빠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다리에 힘도 빠집니다. 실제로요, 청주에 사시는 75세 박순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와 두유 한 잔을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걷는 게 힘들고 다리가 자꾸 후들거린다며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몸 안에 단백질이 부족하고 근육이 약해지는 초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계란은 드셨는데 몸은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계란 드실 땐 두유는 조금 나중에 드세요. 그리고 계란은 꼭 반숙으로 드시고 함께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을 곁들여 보세요. 그렇게 식사 습관을 바꾸신 지 한 달 뒤
박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 먹고도 기운이 있어요. 하루가 덜 피곤하고 다리에도 힘이 붙었어요. 두유와 콩물, 물론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계란과는 동시에 먹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두고 따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30분 정도만 차이를 두면 두 음식 모두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드실 때 목이 막힐 때는 두유 대신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살짝 곁들여 보세요. 그게 훨씬 부드럽고 영양도 잘 흡수됩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 하나도 허투루 흘리면 안 됩니다. 같은 계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조합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감곶감 포함입니다. 에이, 감이랑 계란을 같이 먹을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란을 드시고 난 후 후식으로 곶감 한 조각, 감말랭이 하나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명절이나 모임 후엔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서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조합이 속을 망가뜨리고 심할 경우엔 응급실까지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떫은 성분, 쉽게 말해 끈적이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 속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에서 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덩어리는 잘게 부서지지도 않고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고 심하면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9세 윤정순 할머니는 아침 식사로 계란 반숙을 드시고 입이 심심해서 곶감 하나를 드셨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속이 미식거리고 명치 아래가 꽉 막힌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급기야 밤에는 구토와 설사까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염과 급성 위장장애, 특별한 병이 아니라 음식 궁합 하나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걸 처음 들은 윤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나는 그냥 옛날부터 다 같이 먹던 건 줄 알았어요. 계란도 감도 다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란도 좋고 감도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서로가 서로의 영양을 망치고 무리하면 위장을 공격하는 조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70세 이후엔 위장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궁합 하나만 잘못 맞아도 며칠 고생하거나 약을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계란을 드신 후에는 최소 한두 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감을 드시고 될 수 있으면 감은 식사 후보다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 말고도 떫은 성질의 과일들, 예를 들면 미숙한 홍시나 떫은 포도도 같은 원리로 계란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별일 없이 먹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궁합 하나가 큰 탈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계란을 더욱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커지는 궁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호박입니다. 호박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음식이면서 계란과 만나면 서로의 영양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루테인, 콜린 같은 성분은 뇌 건강과 눈 건강에 아주 좋은데 호박이 이 성분들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또한 호박의 풍부한 섬유질은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계란 속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약해지기 쉬운 노년기에
특히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연자 할머니는 평소에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란말이에 다진 애호박을 살짝 섞어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속이 한결 편해졌고 트림도 줄었으며 신기하게도 밤에 잠도 더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시력이 침침해지는 것을 막아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눈이 자주 피로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아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잘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계란과 호박의 조합은 몸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을 실천하기 쉬운 요리 방법도 다양합니다. 호박을 잘게 썰어서 계란에 섞은 다음 팬에 구우면 호박전이 되고, 끓는 물에 애호박을 넣고 계란을 풀어 넣으면 호박 계란국이 됩니다. 또는 얇게 썬 호박을 계란말이에 돌돌 말아 함께 익히면 색감도 예쁘고 입맛을 돋우는 호박 계란말이가 됩니다. 호박은 계란 속 영양소들이 온전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계란이 뇌와 눈을 보호해주는 영양덩어리라면 호박은 그 영양이 몸에서 잘 쓰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음식의 짝꿍을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또 하나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치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치즈는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치즈야말로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한 식품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칼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이때 부족한 칼슘을 치즈가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치즈는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유보다 칼슘이 더 응축되어 있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게다가 발효가 된 상태라 속이 약한 어르신들도 소화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계란과 치즈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들어와서 근육은 튼튼하게, 뼈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 넘어질까 걱정되는 분들에겐 이 조합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81세 이정호 어르신은 평소에 다리에 힘이 없고 밤중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식습관을 물어보니 아침엔 계란을 드시는데 대부분 흰자만 드시고 유제품은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계란을 드실 땐 치즈를 한 장 곁들여 보세요. 특히 흰 빵 대신 통밀빵 위에 치즈와 계란을 올려 드시면 좋습니다. 2달 후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에 다리에 쥐도 안 나고 무릎이 덜 시려워요. 밥 먹고 나면 기운도 좀 생기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계란은 근육을 위한 단백질, 치즈는 뼈를 위한 칼슘.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치즈는 염분이 많지 않은 저염 제품을 고르면 고혈압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단한 체다 치즈보다 부드러운 모짜렐라나 슬라이스 치즈처럼 소화가 쉬운 치즈가 더 좋습니다. 계란을 프라이로 드신다면 마지막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살짝 얹어 보세요.
열에 녹아 계란과 부드럽게 어우러지면서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또는 계란을 반숙으로 삶은 후 통밀 토스트 위에 얹고 그 위에 치즈를 올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한 끼로 든든하면서도 뼈와 근육 모두 챙길 수 있는 조합이 되죠. 많은 분들이 치즈를 단순히 간식으로만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몸을 위한 약 같은 음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계란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계란과 잘 어울리는 마지막 궁합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 중 하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과가 계란과 이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음식인 줄은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계란은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지만 비타민C나 식이섬유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 사과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장 건강에 꼭 필요한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끔씩 소화가 느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계란을 드신 뒤 사과를 함께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위장 부담이 줄고 배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계란을 드실 때 바로 뒤이어 사과 한 조각을 드시면 위의 군비를 촉진해 소화를 더 빠르고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또한 사과 속의 섬유질은 계란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 좋다고 매일 드시면서도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셨던 분들은 사과를 함께 드시면 걱정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80세 조순의 할머니는 계란을 드시면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자주 나와서 계란을 꺼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계란 반숙 하나와 사과 반쪽을 같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계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는데 사과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소화가 잘 돼요. 오전에도 기운이 남고 화장실도 더 편하게 가요. 이처럼 사과는 계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음식이면서도 속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천연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몸속 노폐물과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에 계란 속 루테인과 함께 작용하며 눈 건강, 뇌 건강, 면역력까지 자연스럽게 챙기게 됩니다. 사과를 꼭 생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잘게 썰어서 따뜻하게 찐 사과나 묽은 사과죽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계란을 먹을 때 사과를 함께 곁들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합 하나만 잘 지켜도 위장은 편해지고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사과, 둘 다 흔한 음식이지만 잘만 조합하면 아주 강력한 건강식이 됩니다. 특히 소화가 약해지고 혈관이 예민해지는 시니어 시기에는 이런 궁합을 알맞게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그 계란,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프라이팬에 기름 넉넉히 두르고 노른자가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지글지글? 아니면 푹 삶아서 노른자가 딱딱해질 때까지 오래 끓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신 계란이 몸에 좋기는커녕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심장과 뇌를 공격하는 잘못된 조리 습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른자를 바싹 굽거나 딱딱하게 익혀 먹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돼서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고혈압, 협심증, 심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계란을 튀기듯 구워 먹는 습관입니다. 기름을 많이 두르고 센 불에 익히면 겉은 맛있을지 몰라도 속은 이미 탄화물질과 트랜스 지방이 가득해진 상태입니다. 이 물질들이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당뇨, 간 기능 저하, 지방간까지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흔치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맵으로 꽁꽁 싸서 조리하는 경우 계란 속 단백질이 구조가 망가져 소화,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돌리면 터지거나 내부가 익지 않아 식중독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이런 조리 습관, 전부 몸에 좋은 계란을 조용한 도구로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김철수 어르신도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기름 간장 조합을 10년 넘게 드셔오셨습니다. 혈압은 괜찮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동맥이 80%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 원인이 계란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조리 방식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계란은 삶되 오래 끓이지 말고 노른자가 살짝 부드러운 반숙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이 필요하다면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프라이는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절대 겉이 노릇노릇하게 굳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은 그냥 익혀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그냥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좋다고 믿고 드셨던 방식이 사실은 당신의 혈관, 간, 위장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리법 하나만 바꾸세요. 같은 계란, 다르게 먹으면 완전히 다른 건강이 따라옵니다. 이제 계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령대별로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50대라면 아직은 소화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시기입니다. 계란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름은 줄이고 가급적이면 삶거나 찜 형태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위장이 조금씩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계란을 하루 한 개 정도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아침보다는 점심 식사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아침 공복엔 위장 기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조건 매일 먹기보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부드러운 반숙이나 스크램블처럼 소화 잘 되는 방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간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노른자는 반쯤만 드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건 계란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계란은 여전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을 드실 땐
무심코 먹던 음식 궁합을 다시 살펴보시고 조리법을 부드럽고 소화 잘 되게 바꾸시고 하루 섭취량은 지금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뇌를 더 또렷하게, 심장을 더 가볍게, 그리고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나는 이미 다 늦었어 하신 분 계시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바뀐 식습관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계란 하나만 바꿔도 다음 달의 컨디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빛지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건강이 걱정되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겐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습관 5가지 주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